1969년부터 11년간, 2000년부터 13년간 S&P 500도 10년 이상의 행보장이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럼 이 경우 레버리지는 녹는 거 아니냐? 우선 댓글부터 보실게요. 이 매매법이 요새 추세에는 틀리지 않음. 다만 코로나 직전 2년부터 최근 25년까지 근 7년간 변동성이 워낙 커서 가능했던 거지. 닷컴 버블 같은 거 터지고 횡보 15년 오면 원금 다 까먹는 매매법임을 알고 있어야 함. 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미국 증시는 15에서 20년 상승 후 10에서 15년 횡보라는 30년 내외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5% 오르고 5% 떨어지는 횡보장이 아니었고요. 반토막 난 후 회복, 즉 마이너스 50% 하락 후 100% 상승의 사이클이 2번 정도 반복되었습니다. 세배 레버리지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90% 하락 후 5배 상승을 2번 겪은 거죠. 즉 녹아내린다는 건 맞지 않고요. 하락장에서 끝까지 매수했다면 상승 후 익절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거죠. 횡보하곤 담 쌓고 사는 줄 알았죠. 미국 주식도 알고 보면 주기적으로 10년 이상 횡보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필 지금부터라면, 지금부터 10년 이상 장기 회복한다면 레버리지는 녹잖아.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변동성 끌림으로 10년 동안 녹아내리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설사 장기 횡보장이 오더라도 레버리지 투자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과거를 보면 5% 올랐다 5% 떨어졌다 하는 그런 간당간당하는 장은 아니었어요. 이 두 개의 차트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마이너스 40% 정도 하락했는데요.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50%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반토막 나고 고점 회복, 이러한 과정이 5년에 걸쳐 2번씩 일어나면서 10년 이상의 장기 횡보장을 만든 겁니다. 저점에서 보면 전고점까지는 상승했습니다. 저점에서 2배가 된 거죠. 물론 전고점을 회복하고 다시 크게 하락했지만 어쨌든 전고점은 회복했어요. 2배 레버리지라면 마이너스 75%까지 하락한 건데요. 마이너스 75%까지 하락한 후에 저점에서 3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나스닥 2배 레버리지인 QLD 관점에서 보면 고점이 120.68달러니까 마이너스 75%는 30.17달러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 후 90.51까지 회복합니다. 3배 레버리지라면 반토막 난 후의 전고점 회복은 마이너스 90% 찍고 저점에서 5배가 되는 겁니다. 나스닥 3배 레버리지인 TQQQ 관점에서 보면 고점은 93.79달러였는데요. 마이너스 90%, 즉 9.38달러까지 하락합니다. 그리고 46.9달러까지 상승하고요. QLD도 그리고 TQQQ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특별히 TQQQ의 경우 전고점의 절반까지밖에 못 왔죠. 그럼 이 투자는 망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전고점에 반토막이 나도 상관없습니다. 꾸준히 매수했다면 밑에서 산 주식은 5배가 됐잖아요. 결국 분할 매수로 임했다면 QQQ보다 훨씬 큰 이익이 날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239번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말하면 TQQQ의 경우 93.79달러에서 9.38까지 떨어진 후에 다시 46.9까지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의 관건은 내 평단을 어디까지 떨어뜨릴 수 있냐 이것이죠. 9.38달러까지 떨어질 경우 저의 평단은 22.8달러가 되고요. 46.9달러까지 상승할 경우 저의 수익률은 플러스 105.7%, 즉 2배가 넘게 됩니다. 일단 저는 2배 이상의 수익을 보고 말 겁니다. 설사 지금부터 10년 이상의 장기 횡보장이 오더라도 추가 매수를 멈추지 않는다면 구독자분들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상 수익을 미리 계산해 놓으신다면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QLD-80%까지 갈 생각하고 매수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댓글. 영상 보니 마이너스 80% 우습게 보는 댓글이 있었나 보네요. 마이너스 80% 본전 오르면 몇백 % 올려야 하는지 계산해보고 하는 소린가? 100달러가 20달러 된 게 다시 100달러로 회복하려면 얼마나 올라야 되는지 계산해봐라 제발. 여기에 좋은 답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마이너스 90% 주식을 마이너스 90%일 때 1000만원 매수했다면 그 주식이 본전되었을 때 그 1000만원은 90% 수익이 아니라 9배 수익임.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 시 반드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정답이죠. 다만 전고점이 평단인 사람은 없습니다. 설사
로또 맞을 확률로 전고점이 평단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한다면 평단을 크게 낮출 수 있죠. 여기서 핵심은 분할 매수죠. 현재는 분위기가 극명하게 둘로 나뉩니다. 하락론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3주 전에 샀으면 손해 엄청나네. 문득 떠오르는 말, 상대 분석을 통한 계획은 누구에게나 있다. 처맞기 전까지. 지금쯤 개후회하고 있을 듯. 반면 긍정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평단에서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즐겨.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시장의 피가 낭자할 때다. 레버리지 하는 사람들은 별 감흥이 없을걸요? 슬슬 더 사볼까? 뭐 그럴 겁니다. 저도 긍정론자고 시황에 상관없이 분할 매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야 된다고 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기회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말은 지금이 저점이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주은님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상승장의 끝이 찾아오면 눈치챌 수 있을까? 미주은 지속기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약세장의 수명이 강세장보다는 현저히 더 짧은 편입니다. 미국 증시는 기본적으로 70%는 상승장, 30%가 하락장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평균적으로 약세장은 289일, 즉 9.6개월 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기간은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0개월이란 이야기죠. 지금이 5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다. 이 말은 지금 가격이 저점이다. 이 말은 아닙니다. 올 한 해 동안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러한 기회는 5년 만에 한 번씩 온다. 이 말이죠. 실제로 저는 지난 2년간 수량을 늘리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정한 원칙에 따라 사고 팔고는 했습니다. 2023년에는 마지막 매수가를 기준으로 100% 올라서 178주를 팔았고요. 그 후 3개월이 지나서 30%가 다시 하락해서 10월 26일 31.66달러에 조금 샀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난 후에 이 매수가를 기준으로 100%가 올라서 90주를 팔았고요. 다시 30%가 떨어져서 90주를 샀습니다. 결국 지난 2년 동안 수량은 늘리지 않은 거죠. 아니 오히려 수량을 줄인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회가 아니었으니까요. 평균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락장은 올해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수량을 늘리는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도 수량을 계속해서 줄이겠죠. 5년의 기간 동안 단 1년만 수량을 늘리면 됩니다. 만약 자신이 1년에 1,0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80만 원 정도 주식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올해 5천만 원 투자하면 됩니다. 만약 내가 1년에 2천만 원의 여유가 있다. 만약 그렇다면 올해 1억을 사는 거죠. 어떻게? 분할 매수로. 우리는 저점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지성으로 분할 매수하는 게 아니라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할 때마다 금액을 늘리면서 사야겠죠. 그리고 그 전후로 혹은 향후 4년 동안은 수량을 늘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피가 낭자할 때만 매수하니까. TQQQ 3차 매수 진행했습니다. 45.8달러에 600만원. TQQQ가 아직은 플러스예요. 아직은 플러스인데 아마도 올해는 이 플러스를 마지막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멤버십 분들께 광고합니다. 라이브 방송 선호요일 투표 오늘까지만 받겠습니다. 참여율이 다소 저조한데 오늘까지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